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여기 서울 목동에 18기 전수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엄청난 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구독자분들 다들 얼굴 알아보시겠죠? 맞습니다. 역사저널 그날에 늘 잠원으로 나오시는 우리 박금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야, 박사님 여기는 네. 어떤 곳이죠? 여기는 저희 이제 18기 보존이라는 단체가 18기 연습도 하고 또 사무실로도 쓰는, 최근에는 이제 박금수 무예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화수, 목, 금 4일 정도 다양한 무예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럼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네, 인터넷에 박금수 무예교실 치시거나 네. 밑에 나오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서만 뵐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사실 너무나도 쉽게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무술인이었습니다. 저의 봉국권법 어떻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제가 긴장을 좀 해서 이렇게 평소처럼 동작이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저희랑 하는 건 많이 다른데 어쨌든 그 해석 방법이 다르니까 그래도 뭐 많이 수련한 그런 결과들이 네.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무슨 말씀. 저는 늘 칭찬받는 게 좋더라고요. 참. 박사님, 아니 봉국권 너무 멋있는데요? 그 방송에서 봤던 것보다 지금 여기서 본 게 훨씬 더 동작이 크고 임팩트 있고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봉국검이란 게 참 여러 유파나 어떤 단체나 협회마다 너무나도 그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해요. 도대체 이 봉국검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졌나? 일단 만약에 우리가 뭐 식민지를 겪지 않고 대한제국의 군대, 그 전에 뭐 구식군대가 자연스럽게 넘어왔으면은 좀 덜 하겠죠. 이제 식민지 시대 겪으면서 우리 무예가 사실 맥이 끊겼고 다시 그걸 어느 정도 이제 복원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다 배우신 무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해석을 가지고 뭐 무예 보호라는 봉국검 보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재현하다 보니까 뭐 다른 게 자연스럽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혹시 무술 이 복원이란 게 복원자가 쿵우를 베이스 무술로 한 사람 혹시 약간 쿵우 느낌으로 복원하고 태권도나 혹은 검도나 또 다른 거를 했으면 또 그 느낌이 좀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뭐 그게 자연스럽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무예도 보통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금계 독립세. 이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금계 독립세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연결해서 익힐 수 있게 이제 총도가 있어요. 순서는 같아도 그런 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음악을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은 같은 화음을 어떤 악기로 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음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재현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통일이 안 됐다, 뭐 이거는 뭐 문제가 있다라고 의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19세기 말부터 우리의 20세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겪어온 역사를 또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뭐 흐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봉국검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동작 중에 하나가 금계 독립입니다. 뭐 금빛 닭이 한 발로 서 있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림에는 대략 이런 모습으로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금계 독립을 이걸 괴라고 합니다. 칼을 밑으로 걸든지 아니면 위로 걸든지 그 상대방의 무기를 걸어서 나가서 공격하는 이런 의미로 수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수련 형태로는 찔러 들어온다면은 만약 수련 형태 그대로 한다면 한 발을 들고 배에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사실 한 발 드는 거는 수련용이지 실제 이렇게 쓸 수가 없겠죠. 근데 제가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 한 발 드는 게 이제 딱 칼을 딱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밑으로 들어오는 네네. 칼을 딱 피하고 피하고 네네.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던데 일단은 어떤 네, 수련용에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요거 이제 칼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보다는 내가 중심을 빨리 옮기는 연습을 하는 거죠. 중심을 빨리 옮기고 바로 들어가는. 네. 이렇게 쓰는 경우가. 금계독립 이게 이렇게 쓸 수 우리가 흔히 보는 이 금계독립 자세가 이런 의미가 있었네요. 맹호님새 같은 경우에는 맹호, 호랑이가 은림, 몸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숲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봉국검의 총도를 보면은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항상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둘러쌀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찌르기 다음에 한번 벤 다음에도 계속 돌면서 어디로 나한테 오기만 하면 바로 뵐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봉국검에서는 찌른 다음에 한번 이 동작이 나오고서 다시 배는 이런 동작들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적들이 있고 한 명은 찔렀고 벤 다음에도 계속 보고 있다가 바로 뵐 수 있는. 네. 네, 갑자기 너무 신기한데요. 우리 검법에 이런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줄은 처음 안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다수에 대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주로 수련하는 검도의 본이나 이런 카타들을 보면 항상 1대1 상황이거든요. 네. 저기 칼을 뭐 맞거나 흘려서 이기는 방법 뭐 이런 식의 수련인데 이 무해도 보통지는 아무래도 군사용이다 보니까 네. 이 여러 명 막 저기서 싸우고 있고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쌍수도나 외검은 딱 상대방을 한 방향으로만 상정하고 있죠. 네.